안녕하세요. 정치를 지켜봅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자들은 윤석열의 출근길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윤석열은 여기에 이렇게 답합니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결국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최근 국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값 안정화 법안,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들은 입만 열면 대통령 거부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0월 12일자 시사인 기사가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하겠다던 한나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적이 없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받아들였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유린한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 이 발언은 최근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과 그 해임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말은 2003년 9월 2일,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된 상황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의 발언이었다. 당시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앞두고서 한 발언이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그 최준실 태블릿 PC가 나오기 얼마 전에 박근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거 과거 사례를 따지면 내로남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2003년 한나라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 야당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 의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 절차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김무성 의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가 떨린다.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야당의 길이다. 자, 의원이란 자가 대통령을 두고 노무현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탄핵도 아니고 퇴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니까 퇴임이라 이거죠. 자, 게다가 현 국힘당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01년에 자민련 원내대표로 있을 때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정진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자체가 그야말로 간과할 수 없는 소중한 민의의 표출이요 원의의 결집이다. 자, 이렇게 과거 국힘의 말처럼 국회를 통과하는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뜻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2016년 박근혜처럼 탄핵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입만 열면 거부권을 행사라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대한 내로남불, 탄핵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홍준표의 2003년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 의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을 자초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탄핵 절차로 갈 수 있다. 자, 최근 정치 10단 채널은 VOA라는 미국 국영방송의 기사의 메인 사진으로 이런 사진이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정보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이 새끼라고 부른 게 사실이라면 곧바로 유감 표명을 하고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여권에서도 적지 않다. 참모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 우연하게 방송사 카메라에 담긴 정황을 참작하면 공분이 오래갈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국내외 보도를 통해 논란이 소개되면서 각국 정상과 외교 채널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식의 소문이 퍼진 것도 강경기조로 선회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차 만난 자리에서 논란과 관련한 대화가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와. 캐나다 총리가 전날 있었던 바이든 뒷담화 그 한 마이크 사건을 언급했다. 와우. 캐나다 총리가 윤석열을 대놓고 면전에서 갈궜다. 충격적이네요. 자, 마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니까 김은혜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웬만한 해외 정상들은 다 알고 있더라. 세일즈 외교든 정상 외교든 외교에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정상 간 외교 채널 간 신뢰가 뒤흔들렸다. 당연하지. 야, 내가 너의 말을 믿을 수 있어? 뒤에서만 나한테 막 뒷담화 까는 거 아니야? 라고 캐나다 총리가 그런 조짐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멘붕에 왔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바이든 대통령 뒷담화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됐고 늪에 빠진 느낌이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가? 김은혜가.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새끼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통령실 내 소수 의원은 힘을 잃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실은 보도 경위를 파악한 뒤에야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메시지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당시 이런 발언이 나가자마자 유감 표명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MBC 때려 잡아야지만 뭐 사과를 할 수 있다고?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윤석열의 생각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잣말 한 것뿐인데 이것들이 논란을 일으켜서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개망신을 당했어. MBC, 민주당,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국민들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벼르고 있다가 귀국해서 동맹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MBC 탄압, 진실 탄압을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자신을 외교 무대에서 엿을 매긴 것들에 대한 정의로운 탄압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국일보가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총리와 윤석열의 정상회담을 전하는 미국 국영방송 VOA의 메인 사진은 당시 캐나다 총리가 윤석열을 면전에서 통쾌하게 매겨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를 모욕했던 한국 대통령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사진을 찍어 메인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자, 보다 사안이 분명해졌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카이 방산부터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사건을 연일 터뜨리면서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조사기관의 여론조사를 인용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하는 검찰의 망나니 김영일 검사에게 이재명 수사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희망이 짓밟히고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탄압 수사라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진보고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탄압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검찰과 언론이라는 악의 근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그것을 깨치고 있습니다. 지록 위마에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국힘, 검찰,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일반 국민들도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제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카이가 민영화되는 것은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날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 누적된 힘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폭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춥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손을 잡읍시다.